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뒤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 이재명 후보한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숱한 논란들이 있었죠. 개인적인 문제가 됐건 형님과 관련된 문제, 형수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상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이번에 터졌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BBK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스가 누구 거냐 이런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 이번에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판교에서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개발지구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곳이 성남의뜰입니다. 그리고 그 성남의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화천대유인데요. 당시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건 2015년 7월 달인데요. 놀랍게도 화천대유가 설립됐던 날짜는 그로부터 5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5천만 원을 출자해서 3년의 시간 동안 배당금 577억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전체 배당금 5,900억의 1%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지분 1%가 있어서 500억 가까이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뜰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을 배당받았습니다. 사실상 지분을 1%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에 비해 가지고 큰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것인데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계약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이 될 때까지 1순위로 배당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게 주고 난 뒤에 남은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아무리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1,800억 정도 고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배당금은 우선협상 대상자들한테 지분에 맞춰가지고 배당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SK증권이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3,460억을 배당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배당은 일단 계약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SK증권이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SK증권은 특정 금전 신탁으로 참여를 했던 것인데요.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 어음, 회사채 등을 구입해달라고 지정하는 거 그게 바로 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SK증권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K증권이 실소유주가 아니라 SK증권에 야 여기 화천대유에다가 돈을 좀 넣어줘 라고 요구를 했었던 다른 개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실소유자였던 거죠. 놀랍게도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A씨, 그 A씨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4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갖는 구조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도대체 A씨의 지인 7명은 그냥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서 SK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것일까요? 개인이 그런 식으로 특정 금전 신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만 내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블라인드 신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남의회도 그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당시의 회의록을 좀 보시면은요. 위원장이 계속해가지고 SK증권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합니다. 거기에다가 화천대유의 대표 이모 씨가 송영길 대표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 전체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의 내용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화천대유가 위험 부담을 100% 진 것인데
수익이 뭐가 많냐 이거예요. 아니 그 사업 자체가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뭐가 그렇게 수익이 많은 것이냐.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100%한 거니까 그 정도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다, 성과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식의 입장을 똑같이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부담한 대가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분양도 잘 되고 있지만 지금의 잣대로 사업 초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사실일까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A씨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배당금 수백억을 받았던 것은 그냥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위험 부담을 아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대장동 개발지구는 결코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장동은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그 판교의 금싸라기 땅이 대장동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남의 뜰에 50%를 출자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였어요. 리스크를 떠안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떠안고 있는 겁니까?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떠안고 있는 것이죠. 리스크는 지금 공공이 떠안고 있었던 것이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갔던 겁니다. 화천대유가 가져갔던 거예요. 특정 금전 신탁을 했었던 천화동인 2호는 87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100억을 가져갔고 천화동인 5호는 5,500만 원을 투자하고 난 뒤에 644억을 배당받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A씨가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투자자를 10명에서 20명 모으려고 했으나 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6명만 투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870만 원을 모으는데 5,500만 원을 모으는데 무슨 뭐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투자자가 필요했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혼자만 하더라도 아니 사회생활 열심히 한 20, 30대만 하더라도 87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씨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호재가 맞물리면서 천운인 사업이 됐다. 현 정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천화동인 2호부터 7호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대박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이 그냥 호재였기 때문에 87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벌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대장동의 아파트 부지는 총 12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천대유가 가져간 곳이 1번과 2번 그리고 11번과 12번인데요. 이 부분은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전체 택지의 40%에 해당이 되는데 놀랍게도 경쟁 입찰 없이 화천대유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 입찰을 했던 나머지 구역은 어땠냐? 경쟁률만 18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급가액보다 4%에서 13%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화천대유가 공급가액으로 낙찰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화천대유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 내부 관계자는 입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가액과 비슷하게 매입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화천대유 사건 같은 경우는 진보 언론이 됐건 보수 언론이 됐건 한 목소리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사실상 이 사건이 BBK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죠. 글쎄요. 화천대유를 지금 둘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성남시의 모습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을 생각해 봤었을 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